시간에는 그 126회에 합격하신 분들 점수대를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합격. 제가 그 126회 분석이죠. 풀이가 아니고. 예, 풀이는 학원에서 하시고요. 풀이가 아닙니다. 그 분석 동영상이 그 4번으로 나눠서 올렸던 그 기억이 있어요. 그걸 참조하시고, 그래서 점수대 분포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그 답하고 점수 맞은 거랑 해서 보면서 전략이나 그걸 좀 세워봐야 될 것 같아요. 첫 번째 분은 1교시는 좀 못 봤어요. 1교시는 좀 못 봤고 3교시 1, 2교시는 못 봤고 3교시 4교시에서 이제 승부해서 합격한 그 케이스가 되는 거죠. 대부분 합격한 분들의 점수가 요 점수대 정도 되고요. 그래서 이제 각각 그 점수를 한번 보겠습니다. 1교시는 55.8점을 맞았는데요. OTDR을 버리셨죠. 이분도 공부를 많이 한 분인데 광통신 대두등 때문에 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대두등까지 그 건드리기가 쉽지 않았었고, G바스는 점수를 잘 받았네요. 그래도 6점이면 잘 받은 거고, 이분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S바스를 알고 있는 분이고 S바스 공부한 걸 갖고 G바스를 풀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상승 코사인 필터는 건들지 못했고, 시설물 관리 시스템은 건들긴 했는데 높은 점수를 못 받았죠. 그러니까 출제자가 의도하는 그쪽에 시설물 관리를 적지 않았나 해요. 저도 이제 시설물 관리할 때 제가 이제 통신실 내에 위주로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 이제 통신실 내뿐만 아니라 외도 있어서 제가 풀었어도 출제자의 의도를 많이 빗나가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도시 인프라 스마트폴, 이분은 제가 알기로는 도시 인프라 스마트폴에 대한 개념은 아는 건데 그 답안을 출제자가 원하는 대로 깔끔하게 정리하지 못해서 거의 6점 가까운 5.7점을 맞은 거죠. 그다음에 GNS를 못 건드렸고요. GNS 건드렸어야지 좀 더 높았을 텐데. 그다음에 FM RDS, 이분은 제 생각엔 FM RDS를 몰랐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맨 마지막에 풀지 않았나 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높은 점수는 못 받았지만 그나마 점수를 방어했다. 방어 3.7, 방어라기보다도 최소화했다. 감점을 최소화했다. 왜냐면 저 같은 경우에도 예전에 이제 10번째 문제를 많이 못 풀면 1점이나 2점 받는 경우도 있거든요. 또는 이제 3점까지만 받아도 뭐 땡큐인데 3.7까지면 이게 마지막 문제로 잡았으면은 그나마 방어한 거다. WIPS, 이분도 아마 WIPS는 알 텐데 출제자가 원하는 답까지 못 썼을 것 같고, 양자와 정보통신공사 시방서, 디지털 투니가 메타버스 개념, DNS, 나트에서 기본적으로 풀었죠. 기본적으로 풀다 보니까 기본 점수를 다 받은 거예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55.8점으로 끝나다 보니까 이분은 이 시험을 보고 나서 시험을 못 봤다, 망쳤다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망쳤다, 6개월 더 공부해야 됐다 라고 생각하면서 아마 2교시를 갔을 겁니다. 2교시 갔는데 제가 그 2교시에서 설명했듯이 2번을 건들기가 되게 부담스러워서 이분이 2교시를 못 2교시 2번을 못 건드렸어요. 이걸 알매도 불구하고. 그러면 나머지 5개 풀었을 텐데, 이 5개에서 특징이, 제가 그 2교시를 그 서머리 그 분석해 놓은 걸 보면은 6번을 건드렸어요. IPS, IDS. 아마 IDS, IPS 잘 알았겠지만, 자 보세요. 14.2장을 넘지 못했습니다. 썼을 텐데 14.2장을 넘지 못했고, 양자통신은 아는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15.3점, 상당히 방어한 거죠. 그 다음에 비대면 시대에 성령 급증하고 있는 영상 화상회의 시스템에 대한 기술, 이것도 아마 최대한 잘 풀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4번, 5번으로는 이제 방어를 했던 시험이고, 그 다음에 3번 문제에서 요 개념을 아마 알았을 텐데, 제가 보기에는 개념은 알았을 텐데 출제자가 의도하는 답안 구성을 제대로 못했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점수를 이제 3번에서도 못 받고 하다 보니까 50.6점. 1교시 풀고 나서 점심 드시면서 망했다 라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제가 보기에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시험에 그 분기점은 3, 4교시였기 때문에 집에 안 가고 이제 3, 4교시를 봤죠. 이분이 이제 OCF라고 온 M10 플랫폼 이거 버렸고요. 저도 뭐 버렸을 거라고 생각했고요.
앞에 얘기한 것처럼 2번하고 4번하고 이제 고민을 했을 거고, NFT는 예상 문제였기 때문에 잘 풀었으니까 점수가 아주 잘 나왔던 거고요. 그 다음에 감리도 이게 일반적인 문제인데 나름대로 잘 기술해서 잘 풀었을 거고, 그래서 이제 그 2번하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4번하고의 갈림길이었을 텐데, 이분도 2번, 제 생각에는 이분이 2번을 문제를 풀던지 4번 문제를 풀던지 점수는 비슷하게 받았지 않았을까. 13점대 13점 안팎으로 받았을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3교시를 이제 마감했습니다. 그러면서 좀 희망을 가졌죠. 그래서 이제 4교시를 딱 받아보니까 이제 쉽지가 않은 상황에서 일단 특화망을 사전에 공부를 했으니까 자신 있게 풀었을 거예요. 그래서 상당히 고득점을 받았죠. 거기다가 CITS까지 건드렸는데 향후 전망이나 이런 것까지 건드렸기 때문에 다른 분들이 안 푸는 부분을 건드렸죠. 거기다가 이 내용을 충실히 적었기 때문에 높은 점수를 받은 것 같아요. 여기 보면은 4교시 때 역전을 한 거죠. 두 개가 이제 18점대가 나왔으니까. 그 와중에 1번 문제마저 스마트 그리드 IoT에 대한 보안 위협도 잘 풀었기 때문에 이번은 요 3개 문제로 해서 역전을 해서 합격한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번 문제에 대해서는 뭐 그렇게 썩 그 출제자의 의도랑 아마 예측은 했었을 텐데, 그 이거까지 다 점수를 다 잘 줬으면 제가 보기에는 아마 70점이 넘는 그 교시가 되었고, 이건 좀 보수적으로 주지 않았을까. 4번은 보수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점수가 좀 상대적으로 낮게 나오지 않았을까 싶은데, 이거는 12.7점 이상 받을 수 있었을 건데 너무 점수가 좋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2번 문제가 점수를 좀 못 받은 것 같습니다. 그렇고요. 두 번째 분은 이제 앞에 분하고 반대 분인데, 이분은 1교시와 2교시를 시험을 잘 봤어요. 1교시와 2교시 시험을 잘 봤는데 3교시, 4교시에서 좀 약간 좀 힘들어했던 부분이죠. 특히 이제 3교시에서 많이 힘들어했던 부분인데, 보겠습니다. 이분은 워낙 1교시를 잘 푸는 분이에요. 저랑 계속 제가 멘토링을 해드렸었는데 1교시 점수가 좋다 보니까 지바스, 상승 코사인 필터, 스마트포 이거 다 공부를 했던 분이기 때문에 윕스, 양자화, 뭐 시방서, 디지털 트윈과 메타버스, DNS, 나트. 제가 이분 쓰는 스타일을 아는데 깔끔하게 쓰는 스타일이거든요. 한 장 반씩 쓰는 스타일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분이 풀 수 있는 그 과목에 대해서는 점수를 확실히 잘 받았다. 6.7점, 7점, 6.7점에서 푸는 거에 대해서는 확실히 점수를 받았다는 거죠. 아마 OTDR의 데드도는 잘 모르고 풀었기 때문에 요거에 대한 점수가 좀 안 나왔을 것 같고요. 나머지는 제가 보기엔 이분 푸는 스타일은 항상 그 1교시는 최소한 60점 이상을 받을 수 있는 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64.8점으로 해서 1교시를 그래도 기분 좋게 마무리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분은 이제 2교시 접했는데, 당연히 여기 저희가 앞에 얘기한 것처럼 2번 문제를 버리셨네요. 이분도 2번 문제를 버리고 IDS IPS도 아마 잘 푸셨을 텐데, 이렇게 1교시를 잘 푸는 분도 IDS IPS 같은 문제를 풀었을 때 14점을 받았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누가 풀어도 이거는 14점 이상 받기 쉽지 않았을 거다. 제가 그랬죠. 기출문제 이거는 버려야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거라고 했기 때문에, 이분은 어쩔 수 없이 1번하고 6번 사이에서 그 갈등했을 텐데 1번과 6번에 뭘 풀어도 제가 보기에는 1번이 자신이 없어도 14점 전후로 받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 지상파 UHD 영상 소스에 대해서 구성도 제시하고 비대면 시대의 영상 화상회의에서 풀었는데, 이분의 특징은 뭐냐면은 그나마 여기서 17.7점 한 교시 하나씩만 건져도 다행인데, 이분은 2교시에 4번 문제를 그나마 잡은 것 같아요. 나머지는 3번하고 5번은 이제 선방한 거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2교시는 2번을 그냥 선방했다. 그러니까 유지했다는 거죠. 그러고서 이제 3교시를 들어갔는데, 이분의 그 점수를 보면은 19.7점, 1번에 대해서 19.7점이고요. 아까 앞에 한 분도 요 1번이 잘 나왔죠. 그 위에는 점수가 별로 안 나왔어요. 예상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점수가 좀 안 나왔고, 이것도 점수가 좀 안 나왔어요. 그래서 많이 아마 시험을 보면서
실망을 했을 겁니다. 제가 보기엔 실망을 해서 이분도 또 공부해야겠다라는 생각을 아마 하고 이제 4교시 들어갔을 거예요. 근데 이분의 특징이 뭐냐면은 매 교시마다 하나 정도는 점수를 잘 받은 거예요. 17.7점, 여기도 보면 19.7점, 여기도 보면 17.7점. 이렇게 한 교시마다 하나씩만 쳐줘도 가능성 있는 시험이라는 거죠. 거기에 CITS에 이거 안 건드리는 문제라고 했죠. 여기 동량까지 건들다 보니까 앞서 분하고 똑같이 고득점을 받는 거예요. 결론은 뭐냐, 남들이 좀 안 건드는 걸 좀 풀었어야지 고득점을 받는 거고, 거기에 이제 5G망의 네트워크 설계 절차까지 좀 잘 풀었으면 좋았을 텐데, 이런 것들이 좀 아쉬웠던 부분이죠. 이런 것들까지 풀었으면 아마 점수도 잘 받았을 텐데, 그 출제자랑 의도랑 좀 벗어났을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제 결론은 한 교시마다 한 문제는 터트려줘야 된다. 터트린다는 게 어떤 의미냐면은 좀 잘 써야 된다는 거죠. 점수를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지 합격할 수 있는 시험이다라는 거죠. 그 앞에 분하고 이 분하고의 차이점이 뭐냐면은 이 앞에 분은 4교시에서 다 터진 거예요. 4교시에서. 근데 이러기가 쉽지가 않은데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3교시가 다 터져서 어떻게 보면 합격을 했는데, 이분도 전체적으로 보면은 앞에 분은 전체적으로 보시면은 2교시 때 뭐 16점이 제일 최고였죠. 3교시 때 그나마 이게 좀 들쑥날쑥했죠. 17.3하고 해서 4교시 때 아주 점수가 이제 좋게 나와서 합격한 케이스고, 그래서 1, 2교시 못 푼 거를 이제 3, 4교시에 만회해서, 특히 4교시에서 대박이 나는 케이스죠. 4교시에서. 이제 그래서 합격한 케이스고, 요 뒤에 분은 거꾸로 1, 2교시를 잘 보고, 여기 3교시에서 좀 고전한 거를 4교시에서 만회해서 합격한 겁니다. 그래서 결론은 포기하지 말아라.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십시오. 그러면은 합격합니다. 1교시에 못 볼 수도 있고 2교시 못 볼 수도 있고 3교시, 4교시 못 볼 수도 있지만, 그렇지만 그 중에 본인이 모르게 빵빵 터지는 게 있을 수 있어요. 그 빵빵 터지는 걸로 제가 보기에는 합격을 하는 겁니다. 예, 한 문제도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완주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그리고 문제 그 합격 점수를 공유해 주신 두 기사님한테도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했습니다.